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역대급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일반 형사 사건에 연루된 당선인들까지 더하게 되면 무더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언제 될지는 미정이지만 역대급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명단엔 경기 화성을 해서 당선된 이준석도 들어가 있는데 어떤 혐의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4.10 총선 개표가 11일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수사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들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당선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인데,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그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그 전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검찰과 경찰, 검경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검찰은 420여 명, 경찰은 760여 명의 선거 사범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끝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이제부턴 법원의 시간입니다. 선거 관련 재판을 받는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하고,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유독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법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사는 최장 6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는 이르면 내년 중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총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4명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요. 2016년 20대 총선 때도 33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6명의 당선이 취소가 됐고,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무려 40명의 당선인이 기소돼 5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300명의 의원들 중에 10% 안팎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자, 이들 중 일부가 당선 무효까지 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누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수사 대상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문석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양문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문석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유명한 민영배 민주당 광주 광산시을 당선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위장 병역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위장병역이라는 게 뭐냐? 민정배는 1988년 방위병, 즉 단기사병 복무 중에 지방신문사 기자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는데 이와 관련해 민정배가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1988년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 복무규율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군인은 소속기관장 또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는 점을 새로운 미래 측이 고발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은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인데 전과 기록 및 허위 경력 기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선인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당선인 측 선거 캠프 관계자 2명도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제 밖에도 여권에서도 고발된 당선인이 있는데요. 우선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 영동계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선거 구민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국회의원 당선인도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이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 가평 당선인은 음식점에서 당원 타 지역구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3자의 기부 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준석인데, 자, 이준석의 당선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는데 특히 3자 구도에서 이게 어떻게 뒤집힐 수 있었냐라는 것인데, 자, 이건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준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공영훈 민주당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영훈의 딸은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 목적 이외에 주택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이준석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요. 낙선된 공영훈이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됐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4선이란 꼬리표를 떼고 겨우겨우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한 1, 2년 하다가 당선 무효가 되는 어떤 진기록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살다 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게 되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